자, LDT 리더십 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런두 티치 리더들의 특질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6강째입니다. 36강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스승과 제자, 그리고 멘토와 멘티, 그리고 코치와 코치, 그리고 트레이너와 트레이닝을 받는 피트레이너 간의 그런 내용들이 녹아나 있는, 그래서 복수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헬렌 켈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이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앤 설리반 선생을 많이 알고 있죠. 설리반과 헬런 켈러를 36강에서는 이제 함께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불굴의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을 희망의 불씨로 전환시켰던 진정한 LDT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1962년도에 흑백 영화로 나온 그 미국의 그 위인전기 영화들이 이제 시리즈가 많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올레 TV나 이런 데 들어가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The Miracle Worker라는 이 영화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설리반과 헬렌 켈러를 좀 이해하고 싶다면 이게 한 100분 정도, 104분짜리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80년대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번 더 봤는데, 좀 정리된 것들도 있고 요약된 서머리된 것들도 있는데, 이 요즘은 뭐 칼라로 복원해서 이제 나오는 영화들 또 그런 게 또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한번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의 내용은 헬렌 켈러가 23살 때 그 하버드 대학의 전신이죠. 그 레드클리프 대학에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자기의 그 자전적 에세이를 썼던 그 책이죠. 그 책은 혼자 출간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리반의 한편이 되기 이전에 문학평론가 그 메이시하고 다음에 설리반하고 헬렌 켈러가 이제 함께해서 공저로 이제 냈던 그 자신이 성장하면서 깨닫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상당히 그 난폭한 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걸 난폭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가 어린 때 원래 정상으로 태어났거든요. 정상으로 태어나서 또 너무 이쁘고 또 이제 집안 자체가 괜찮은 상당히 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성홍열이라 그러는가요? 그 성홍열이라 하기도 하고 또 뇌막염을 알아가지고 그건 뇌가 녹아가는 건데, 그때 2살 때 19개월 만에 귀도 멀고 눈도 멀고 귀가 멀기 때문에 뭐 언어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삼중고에 이제 시달렸어요. 성장해 나가는 어린 시절 설리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바뀌어 나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이 그 미라클 워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 주인공은 설리반 선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1962년도에 그러한 연기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그 표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잘 돼 있고, 물론 그 픽션의 세계도 있습니다만은 뭐 동화처럼 꾸며놓은 것도 있지만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리반과 특수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또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장애인의 후보자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조금 이해하려면 요거를 좀 봐두면은 여러분들이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드라마에 봤더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우영우 드라마가 나오듯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미국 사회라는 게 그 변화가 되는 과정들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그 미라클 워커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는 엘러바마 주의 터스컨비아라는 그리니비아 그 농장 대저택에서, 원래 그 보게 되면 대저택에서 나왔다는 거는 집안이 상당히 이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던 게 그 당시가 어느 시대인고 하게 되면은 1888년, 1880년이죠. 1880년도에
헬렌 켈러가 태어났으니까 1860년도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20년 후거든요. 남북 전쟁, 그 노예 해방 전쟁이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헬렌 켈러의 아버지는 그 군무원, 그 행정사무관이었거든요. 그것도 남부동맹이라는 것은 그 남군의 행정공무원이었고, 이제 어머니의 그 외할아버지는 누구였는가 하면 외할아버지는 장군 출신입니다. 그것도 이제 남부군의, 그 남부군들에 보게 되면 북군이 이제 노예 해방을 이제 내세웠고 남군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안에서 나온 헬렌 켈러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한데, 또 외사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사촌은 남부군 사령관이에요. 그 당시 그 하인들을, 노비들을,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뭐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식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그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 부모의 한계라는 거, 그 설리반은 그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성장 과정과 자신의 겪었던 것을 진정 정상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면서 키우려는 그런 그 교육자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부모는 동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갈등 부분들이 미라클 워커에는 잘 나와 있는데, 출생지가 지금 이제 박물관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 저택이 상당히 크게 돼 있고, 한번 앨러버머에 가시면 여러분들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불글의 LDT 리더 헬렌 켈러와 이제 설리번. 원래 이제 쓰기는 설리반, 앤 설리반 앤 헬렌 켈러라 써야 하는 게 맞죠. 이 선생님과 한데. 그런데 설리반의 스승도 있었다는 게. 그래서 항상 미국 사회에서나 아니면 특수교육을 하시는 분들, 멘토링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새 여인의 그 LDT 리더십의 그 새 여자, 설리반의, 앤 설리반의 스승도 역시 장애인입니다. 그 시각장애고. 그게 이제 샤론 로라라고 있는데 완전히 그 늙은 그 할머니 간호사였죠. 그 할머니 간호사 샤론 로라가 앤 설리번을 보육하고 키워주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 헬렌 켈러는 집안이라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앤 설리번은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신체 장애가 있고, 원래 설리반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아닌 거고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그 시력에 저하가 오거든요. 시력에 저하가 와서 거의 그 동생의 도움을 받고 고아원에서 크고 있는데 거의 짐승 동물만도 못한 학대와 대우를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자살도 시도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거를 이제 도와줬던 보모죠. 그 보모처럼 도와갔던 노간호사가 바로 샤론 로라라는 분인데, 그분 역시도 설리반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그 영향을 받고 샤론 로라가 1881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헬렌 켈러하고는 만난 적이 없죠. 근데 그 영향을 갖고 그 인내심,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의 불씨를 하고 자기처럼 헬렌 켈러를 육성하고 키워보겠다는,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도 상당히 심했죠. 그 부모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동정과 위해로 생각을 했지만은 설리반은 정말로 그걸 극복하려는,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교육자 마인드를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헬렌 켈러와 이제 설리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프로필을, 그 바이오그래피를 이제 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설리반 선생은 21살 때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그 개한 수술을 받고 이제 눈이, 시력이 돌아옵니다. 시력이 돌아오는데 또 말년에 다시 시력 장애가 와요. 그때 시력 장애가 올 때 그 폴리 톰슨이라는 또 자기를 이제 보호해줄 사람,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대성당에 세 사람이 같이 묻혀 있어요. 앤 설리반, 그리고 이제 폴리 톰슨하고 다음 헬렌 켈러가 이제 같이 같은 자리에 그 무덤이, 묘비가 그 세 명이 동시에 돼 있는데, 설리반은 21살 때 헬렌 켈러를 만나가지고 49년을 함께 배우고 학습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진정한 케어, 진정한 코치, 진정한 리더, 진정한
이 스승인 게 설리반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스승 설리반이라는 그 책을 이제 썼던 거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그 미라클 워커라는 그 영화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헬렌 켈러가 이제 본격적인 이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에는 뭐 하버드 대학 뭐 수석 졸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등생으로 졸업한 거 맞는데 그 당시는 하버드 부속 여자 대학이었죠. 그 레드클리프라는 여자 부속 대학이 그 전신이니까 뭐 하버드의 전신이니까 뭐 연세대 전신이 연희 전문 학교든 마찬가지 레드클리프 대학을 수석으로 이제 졸업할 정도로 거의 퍼펙트하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삼중고를 겪고 일어섰던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성격 장애, 파탄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왔을 건데 누군가가 그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보호했는데 그 보호해준 사람 역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1937년도에 그 헬렌 켈러가 이제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평양에도 갔고 대구에도 갔고 그 경성에서도 그 대중 집회도 하고 그 이전에 또 일본에도 방문해서 일본의 그 맹인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하기도 하고 인기가 이제 상당히 많았었고 자본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그 진정한 자유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사회교육자로서 인권운동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장애우로서 정상인들을 뛰어넘는 그런 활동과 생활을 했던 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한 분만 설명하는 거와 그리고 설리번과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설리번에게 영향을 미쳤던 또 샤론 로라 그 이 세 명의 진정한 그 여성 리더들 지금까지 그 35강까지 여성 리더가 그 앞에 뭐 11강에서 20강에서는 뭐 여성 리더들을 터치들을 하고 리더십의 유형에 맞춰봤는데 36강부터는 여성 리더들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DT, 런두 티치로 이어지는 새 여자의 운명이라는 타이틀로 뽑았는데 저기 보시는 분이 그 샤론 로라예요. 샤론 로라가 1810년에 태어나서 1880년도에 헬렌 켈러가 나는데 81년도 태어난 그 다음 해죠. 두 분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데 그 연관을 한 게 그 앤 설리번이에요. 그 앤 설리번이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진정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코칭과 멘토링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사실은 알바 모집을 통해서 그 알바 모집의 문구가 뭔가 자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그 아버지가 냈던 거죠.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상적인 그 장애학교 뭐 퍼킨슨 장애학교인가요? 거기를 나오면서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바로 이제 헬렌 켈러의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제 헬렌 켈러가 6살, 7살 때 그 첫 만남을 갖거든요. 그 후부터 거의 뭐 49년, 50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하고 함께하면서 헬렌 켈러가 지금의 그 위대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리더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설리반입니다. 그 앤 설리반이 만약에 그 로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 앤 설리반 선생을 보게 되면 앤 설리반 선생은 마치 그 베토벤의 어린 시절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 애들을 패고 하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갔는데 고아원에서 동생은 장애가 있고 자기는 또 눈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동생은 누나가 없으면 안 되고 누나는 동생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를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일찍 죽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죽음을 목전에 둬 있을 때 그때도 자청해서 이 돌봐줄 아이를 자청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샤론 로라라는 저기 그 사진에도 나왔지만 저기도 시각장애예요. 그래서 샤론 로라도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앤 설리번은
뭘 가르치고 키우려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따스한 손길뿐이 없었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해주고 그 손을 잡았던 게 그것뿐이 없었다거든요. 그게 자신의 일어났던 걸 바탕으로 헬렌 켈러에게 지독하리만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착취를 당하고 여러 가지 뭐 오프라 윈프라라든가 뭐 베토벤이나 그런 환경하고 똑같이 컸던 앤 설리반이 그걸 이겨내니까 깡다구 그 교육 코치로서 트레이너로서의 깡다구도 대단했었죠. 예,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진도 보게 되면은 좀 깡다구가 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렌 켈러는 옆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런 여담이 있는데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 그 눈 안구를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하고 난 다음 정면 사진도 있는데 항상 옆모습만 찍으라고 주변에게 이제 그걸 얘기해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의식의 세계라든가 오감 중에 시각이, 청각이 다음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뭔가 후각하고 촉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각과 촉각을 가지고 거기에 음성이라든가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죠. 그 그레이엄 벨이라는 그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도 뭐 헬렌 켈러에게 이제 도움을 이제 줬었고 또 나중에 이제 수술을 받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왔던 게 그 마크 트웨인, 뭐 케네디도 만나고 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그 20세기에 위대한 리더의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게 바로 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뭐 강사들도 많고 프리랜서도 있고 또 뭐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 또 이제 디지털 노마드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있었을 때 저는 헬렌 켈러의 그 얘기했던 그 고통과 억압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 그 챌린지 마인드는 오히려 앤 설리번에게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앤 설리번이 얘기했던 게 그게 그 영향이 바로 샤론 로라에게서 받았던 거든. 시도해라, 반복해라, 도전해라 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브업 이것들을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심어놨던 게 항상 실패하고 시작하는 것을 지속하라고 해요. 뭘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것들을 자기가 어린 때부터 듣고 왔었고 또 그거를 실행해 했었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무언가 성취하게 돼 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음에 시도하고 도전할 때 그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얻지 못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헬렌 켈러에게 뺨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뭐 갇혀가면서 헬렌 켈러가 상당히 영악했었거든요. 그 영악했었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 그 어머니가 이제 기억하는 그 헬렌 A 켈러 그 아담스인데 엄마가 기억하는 것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아이가 말을 했다고 거기에 영화에도 나와요. 그거 얘기했더니 보니까 워워워워워 그러니까 얘기가 무슨 보통 맘이라든가 뭐 데디라든가 이걸 먼저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뭐 하고 워터 물을 얘기했다. 물을 6살 때기가 동네에서 이제 천재 천사가 나왔다고 그 얼굴이 또 상당히 예뻐요. 엄마도 예쁘고 그 귀족 집안에 원래 그 외가가 그 어머니 계통이다. 스위스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유럽에서 이주해온 그쪽 계통의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그랬을 때 뇌막염을 앓고 부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아이가 소리를 못 듣고 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부수고 뭐하고 하는 것뿐이 없었죠. 그거를 부모는 동정심으로 사랑을 구가했을 때 헬렌 켈러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싸우면서.
그러면 당신은 나의 고용원이야라고 얘기하자면 나는 고용원이지만 헬렌이 정상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거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린 동물처럼 대하냐. 나는 아이를 정상으로 대할 것이라고.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6, 7살 때 거기 하인 그 흑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시키면서 그 영화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나옵니다만은 경쟁심을 갖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글자를 쓰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유독 좋아했던 게 그 인형인데 인형을 항상 주고 이래 했을 때 인형을 dol이라는 DOLL을 손가락 모양으로 딱 그려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주고 또 후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앞으로 그걸 갖다 주고 난 다음 포크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엄마에게서 들었던 그 깨달음이 결국 워터라는 물이라는 걸 물을 느끼게 해주는 컵 속에 있는 물과 컵 밖에 있는 그 물을 느끼게 해서 밖으로 가면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지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 아마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아니 멘토링 코칭을 한다든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바랐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게 내가 혹시 하는 게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 동정을 마치 구원자처럼 사랑처럼 행하는 게 아닌가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엘라바마에서 떠나가지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건 그 볼티모어, 매사추세츠, 설리반의 고향은 여기는 엘라바마고 그런데 학교는 어디로 간 거 하게 되면 지금의 그 볼티모어 하게 되면은 옛날 추시수 선수가 있었던 존스 허킨스 대학이 있는 그 장애학교 이런 데를 댕기면서 자기가 나왔던 학교, 뭐 농아학교, 맹화학교 이런 데를 하면서 소리, 음성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 길들을 열어주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 이런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너무 내던지고 포기하는 게 많지 않아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이야말로 진짜 고통 속에 피어난 희망의 불씨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승 그 설리번이라는 그 책, 그러니까 자기가 7살 때부터 20살, 21살, 22살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교육을 이제 받게 되면서 했던 그 과정들을 끝까지 설리반은 옆에서 같이 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수화로 가르쳐주고 반복 학습을 시키면서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보호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플레임은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 메이시입니다. 메이시가 남편 이름인데 그 문학 평론가였죠.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나중에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두 사람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세 사람이 그 책을 나의 스승 설리번이라는 그 책을 뭐 국내에도 이 책들이 워낙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떤 고통이 있었나 설리번 앤 설리번은 첫 번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난폭하고 아이들을 주워 패고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일찍 사망하고 아이는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또 그 동생과 고아원에 맡겨져 있는데 그때 또 아이가 죽게 되고 그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학습하는 건 길들이 여기고 로라 그 간호사 그 선생님 자신의 멘토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길 그 시력이 이제 돌아오고 보게 돼 있을 때 항상 그 빛을 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항상 검은 안경을 이제 끼고 나오고 하는 게 그 앤 설리번이었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나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의 그 제자 육성의 길을 열었던 게 앤 설리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설리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그 러브라는 사랑을 가르치고 엄마 마더 파더를 가르치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이제 사랑한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설리반이 항상 그 자신에게 보이지 않고 못되게 했던 거를 볼에 입맞춤을 하고 언어를 사랑한다 했을 때 헬렌 켈러가 묻죠. 사랑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인가 이제 딱 물었을 때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이제 비가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무 그늘 밑에 이제 숨겨가지고 사랑은 구름과 같은 것이다라. 구름은 대기 중에 증기를 모아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 비가 내리고 그 비는 이런 그 나무를 또 자라게 하고 그 나무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가족이든 친구든 남아있는 거라는 그 사랑은 구름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그 언어를 가르칠 때 그 소리와 언어를 글자를 가르치고 그걸 하나하나 가르칠 때 듣질 못해서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와 이야기하는 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의 손을 갖다가 자기 입모양을 만져보게 합니다. 인상 쓸 때 얼굴을 만져보게 하고 그럼 그 영화에는 그런 것들을 너무 표현을 잘해놔. 짜증낼 때 그 표정을 지우고 똑같이 이제 따라하게 하는 거 하고 그 따라하게 하는 걸 보고 난 다음 언어를 A, B, C, D를 가지고 L, O, V, E, D, O, L, L, W, A, T, E, R 이런 입모양을 하나하나 그 아이가 그 더러운 걸 그 흙을 만지고 했던 거를 입에 하나하나 대면서 입모양을 보면서 그 입모양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 음성학자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때 이중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 언어도 상당히 또박또박하게 얘기하면 언어를 명쾌하고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레드클리프 다니면서 독일어를 마스터하고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고 라틴어를 마스터하고 그 자신이 이제 그 배웠던 영어를 마스터하고 하면서 5개의 국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비난들을 많이 했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서 연설하는데 이런 노동자들에게 쓸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동의 가치고 인권이고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냐고. 그랬을 때 헬렌 켈러가 했던 명언이 있죠. 나는 보지는 못하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다. 이 냄새는 인간이 사는 동네, 인간이 있는 집단의 냄새가 아니다. 너희들은 눈이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눈이 감겨 있지만 나에게 보이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정적인 기레기들도 나중에 결국은 헬렌이 편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과정이나 그 코칭, 티칭 과정이 눈물겹도록 그게 큰데 그런데 그 용기와 깡다구가 설리반 닮아서 있는 것도 하지만 첫 번째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이 점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수화를 가르쳐주는 설리반 선생이 이제 그런 학교를 가서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지 않고 들을 기회를 못 주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그 점자로 만들어 점자 도서관을 이제 보급하기도 하고 그거를 만들어 놔서 상당히 지금의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게 맞죠. 그리고 헬렌 켈러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망 직전까지 그런 기록들을 미국에서 거의 뭐 없앴죠. 왜 그 당시는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고 남북 전쟁이 끝나가지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그 남부 출신들은 아직도 그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 남아 있는 게 요즘 또 리바이벌 하는 영화 장고라는 영화 보게 되면 뭐 장고의 분노의 탈출이라든가 그 영화를 그 흑백을 보존해 가지고 그것도 1850년대 60년대 이제 나오는 그때 시기거든요. 남북 전쟁 이전에 얼마나 그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비인간적이었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도 그때 막 자유주의가 나오고 뭐 윌슨 정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그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그 미국에 이제 재벌들이 생겨 나올 때 아니에요. 그 재벌들이 생겨 나오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걸 돕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걸 강화하고, 그래서 무슨 KKK단이라든가 뭐 FBI, CIA에서 끊임없이 그 헬렌 켈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자기가 항상 얘기할 때 감시당하고 있는 거를 다 본인 스스로도 알고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없앴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게 되면은 20살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88세까지 1968년도까지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사는 그 기록들을 많이 이제 보도를 금지시킨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복원하고 그 정신을 쓰고, 그 남아 있는 게 뭐 특수교육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음성학이라든가 농아 맹아라든가 장애교육 이런 쪽에 있는 뭐 설리반이라든가 뭐 로라라든가 아니면은 헬렌 켈러에 남아 있는데, 사회 참여적이고 그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거에 대한, 그리고 사회당 또 입당을 해가지고 또 활동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그 메이시라는 한편도 사회주의 당원이었거든요. 그 문학평론가고 글을 쓰고 하는 건데, 설리반은 뭐 그쪽에는 이제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세상을 보는 그 시나 이런 관점들은 그대로 이제 같이 이제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헬렌 켈러는 그 장애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중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나의 존재는, 나의 본질은 장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진짜 그 촉으로, 남아있는 촉을 가지고, 후각을 가지고, 촉각을 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했던 그 교육의 힘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 때 배웠던 낱말의 뜻교육, 그게 난 개념 정리, 컨셉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컨셉 정리를 명확하게, 그런 그 명사에 대한 것들을, 모든 거에는 이름이 있다는 거하고 그 생김새들을 하나하나 느끼게 해줬던, 그 가르침을 줬던 앤 설리반 선생이 위대하다는 스승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자 타자를 써서 그걸로 책을 쓰기도 하고 점자 도서관을 만들고, 또 저기에 보게 되면 앨러버마 출신에서 2003년도인가 이제 기념 주화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거,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독재라든가 이제 파렴치들을, 그 나치에 대한,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찰리 채플린을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뭐 마르크스 사상에도 이제 젖어 있고 사회주의고 또 페미니스트였거든. 저 당시 메카시즘이 나오고, 그 미국이 이제 1920세기 초반 미국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불평등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와,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라든가 여성들의 권위라든가 처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게 바로 이제 헬렌 켈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LDT 리더십에서 여러분에게 그 런두 티치 계보도를 보게 되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그 세계 최초의 전화기를 개발하고 소리 음성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린 때 그 도움을 건 설리반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하나 마크 트웨인은 필명이거든요. 마크 트웨인이 누군가 하면 아내가 지금 스탠다드 오일 그쪽에 이제 경영진이었고, 마크 트웨인은 또 그 미시시피 강에 그런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동화 알죠? 그 소설. 그거를 썼던 이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헬렌 켈러에게 상당히 많은 후원을 해주고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하고, 뭐 존 F 케네디를 만나고 여성 리더들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했을 때 항상 만나게 되면 헬렌 켈러는 그 사람의 모양들을 손으로 다 얼굴을 만져보고 이래 했다는, 만약에 그 당시에 돌이켜 본다면 그 미국의 그 정치적 미소
그런 분쟁이라든가 그 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가장 위대한 리더로서 헬렌 켈러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 뒤늦게 이제 1965년도는 68년도에 헬렌 켈러가 이제 사망했는데 65년도에서 그 미국 뉴욕에 보게 되면 뉴욕 세계 박람회가 있거든. 미국 여성 그 명예 전당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 타임즈에서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위대한 그 영웅들, 그 영웅의 아이콘으로 헬렌 켈러를 선정하기도 해서 항상 그 헬렌 켈러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거는 뭐 EBS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애들에게 늘 일침을 가했던 거,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거,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비전이 없는 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처참한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만약 3일간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간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필을 썼죠. 3days to see 해가지고 내가 3일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오늘 그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그대로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내 손을 갖다 내 얼굴에 대줬던 설리반 선생의 인자한 얼굴,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가슴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드레피에 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내가 3일간 눈을 뜬다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한번 반성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이 수필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절박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고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호프,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오직 마음속에서 느껴진다는 헬렌 켈러의 말.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말을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아픔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 런두 티치 LDT 리더십에서 비전과 미션, 그리고 포지티브 마인드와 여러분의 패션, 열정을 항상 강조하면서, LDT 리더십은 헬렌 켈러의 말처럼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LDT 리더는 특별한 리더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 거침없이 행동한다는 것, 반복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샤론 로라가 그랬고, 앤 설리번이 그랬고,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야 했고, 그리고 행동하려면 솔선수범해야 했고, 반복하여 가르치려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과 학습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LDT 리더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서 LDT 리더십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명의 LDT 리더, 3명의 여성 리더, 그 중에서 설리번과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